이 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 중에 뒤늦게 사이클을 반영하는 기업이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비아 신세계 여행 상품 그리고 백화점이 만든 거. 루이비통 네. 플래그십 스토어 언급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행사가 사실 우리나라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1인 여행사도 많고. 우리나라의 여행사가 2만 개가 넘어요. 와. 종합여행사면 9천 개쯤 된다는데 말도 안 되게 치열한 시장이죠. 네. 여기에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 아니 백화점이 여기 왜 들어왔어 할 텐데 사실은 백화점은 여행업을 꼭 해야 돼.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서 신세계가 처음 여행업을 본격 시작한 건데 제가 장담컨대 다른 백화점 다 합니다. 앞으로 다 하고 이 사업 잘 될 거예요. 왜 잘 될 거냐? 비쌀 텐데요? 비싸게 그쵸. 팔 텐데 아주. 비싸서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상품은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해외 여행 가령 뭐 어떤 유명 건축가랑 같이 건축 투어 가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럼 보통 1인당 한 3,000원 가야 됩니다. 3천만 원이요? 네, 1인당으로 가는 거. 뭐 한 3년 갑니까 여행을? 그래 봤자 뭐 한 일주일 가고 이런 거예요. 뭐 7, 8일 가는 거. 일주일에 3천만 원? 비싸죠. 그죠? 비싸죠. 요즘 F1 무비 뭐본 사람이 많아서 F1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네네네. F1 자동차 경주 보러 가고 싶잖아요. 예. F1이 보통 3일 정도 합니다. 본 게임 하루 하기 위해서 뭐 예. 퀄리파잉도 하고 그전에 연습 게임도 하고 3일이니까 티켓을 사야 되겠죠. 네. 보통 티켓 값이 얼마 하냐면 비싸던데. 이틀치 예. 2일짜리 티켓 그것도 제일 싼 거 음. 고정석 없이 제일 먼저 뛰어가 서는 제일 구석대기 그게 보통 100만 원 정도 해요. 제일 싼 게요. 제일 싼 게. 네. 3일 아니고 이틀이니까 다 못 보잖아요. 네네네. 정작 중요한 거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100만 원이에요. 비싸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 바로 앞에 코앞에 있어서 차들이 바로 지나가고 선수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왔다 있는 갔다 자리. 거기다가 보통 그 경주 기간 동안 경주만 하지 않아요. 행사가 많아요. 가령 10월 초에 있었던 싱가포르 대회 같은 경우는 GD가 공연했거든요. 공연도 많고 티켓 사면 공짜예요. 티켓값이 비싼 듯해도 뭐 이것저것 보는 게 많으니까 괜찮네 할 수도 있고 네. 거기다가 티켓 중에서 3일을 다 보는 데다가 제일 좋은 자리 고정석도 있고 거기서 주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샴페인도 먹을 수 있고 밥도 그냥 싼 밥에 먹는 게 싱가포르 대회 때는 아마 그 모수의 그 셰프도 갔을 거예요. 그런 셰프들이 밥 주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럼 다 당연히 비싸겠네요. 1,000만 원. 1,000만 원? 네, 티켓값만. 그러니까 그 패키지 여행 같이 가는 게 1,000만 아니 원이에요? 티켓만. 아니, 티켓만 그런 거예요. 티켓만. 죄송합니다. 너무 제 수준으로 봐가지고. 티켓만 그럼 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F1 공연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 들어가는 그쵸. 티켓값만 그 1,000만 티켓값만 원. 3일 정도에 한 1,000만 원 정도면 좋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숙박도 해야 되겠죠?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죠. 숙박도 F1 경기장부터 한 20km 떨어지면 안 되겠죠. 끝나고 아유. 몇만 명이 집에 가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F1 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그럼 가까워야 되는데 예. F1 경기장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거는 몇 백씩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3일 잤다. 그것도 꽤 들죠.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고 보통 싶다. 그런 여행사의 비싼 여행사의 상품들이 이런 예. 것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큰 돈이 아닌 거죠. 이런 걸 다 이용하려면 그 돈이 필요한 건 거죠. 우리나라에서 초고가 VIP 하이엔드 여행사가 있었어요, 원래. 없는 비즈니스를 신세계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네네네. 걸 저변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백화점이 이걸 진출했다는 거죠. 그동안 국내에서 팔린 여행 상품 중에 제일 비쌌던 게 1억 5천짜리가 있었어요. 1인당입니다. 1억 5천이요? 뭐 지구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지구까지는 안 돌고 전용기 타고 예. 세계 대륙을 갔다 오는 거고 잠은 다 아만 리조트에서 자는 거고 아만이라고 좀 비싼 데가 아만? 있어요. 아만이 전 세계 한 35개 정도 호텔을 갖고 있는 오. 리조트인데요. 아만 정키라는 말도 있어요. 아만 정키가 우리말 아만바, 아만 다 가보고 싶은 애들. 근데 아만이 보통 하룻밤에 뭐 한 200, 300 정도는 하고 좀 비싼 방 가면 500, 700도 하는데요. 아만 정키 중에 대표적인 뭐 빌 게이츠도 아만 정키 중에 하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스타들 중에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만 아만 정키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만 정키가 되고 싶은 사람도 많아지고 돈 한국의 많으니까. 유명 연예인들도 아만 갔다 오면 인증을 해요. 나 아만 갔다 왔어.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 중에서는 옛날에는 몰라서 인증해도 아만이 뭐야 몰랐으니까 포시즌이 더 좋은 줄 알았으니까 사람들이 아만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포시즌 그죠? 아만을 아니까 이제는. 근데 아만보다 더 비싼 데도 있어. 세상에는 많아요. 혹시 소장님은 아만 갔다 오셨나요? 좀 가봤어요. 진짜요? 이런 거에 놀라면 안 되죠. 이 책이 잘 팔리나 봅니다. 책이 안 팔려도 라이프 경험사치를 쓰려면 경험사치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이해를 해주십니까? 충분히 누린 사람이 가족이랑 같이 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충분히- 제가 소장님을 너무 그렇죠. 트렌드 연구자는 충분히 경험치가 많아야지 제대로 된 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저 멀리서 100m 밖에서 보고 뭘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행 상품도 그렇고 진짜 그 끝판왕으로 경험의 끝판왕으로 경험 사치 시대가 이제 되는 건데 사실 1년 전 소장님이 쓰셨던 책이 라이프 트렌드 2025가 네. 올드머니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올드머니라고 하는 거 이제 옛날에 막 이렇게 상표 크게 붙으면 아 저거 창피해. 저건 졸부들이야라고 해서 조용한 사치. 어디 로고 하나 안 박혀 있는 그런 비싼 옷을 입는 부자들 올드머니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게 경험 사치 측면에서 좀 달라진 거예요? 바뀐 아니에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게요. 연결이 돼요? 올드머니는 전통적인 대대로 물려받은 부자잖아요. 예. 사람들이 대대로 돈이 많으면 태어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해가지고 아파트 살 이국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보통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겼을 때나 내가 자랑하고 싶고 막 백도 막 좋은 거 메고 로고도 잘 보이게 하고 싶은 건데 원래부터 돈이 충만해서 네. 돈으로서 뭔가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욕망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욕망을 가질까? 이런 사람들은 문화, 예술에 대한 욕망, 취향, 취미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오히려. 내가 충분히 누려보겠다는 게 더 많겠죠. 경험 사치는 올드머니가 옛날부터 누렸던 거예요. 이미 전통적인 부자들이 대한... 누려왔던 거. 그렇죠. 너는 어떻게 아파트에서 사니 답답하게 막 이런 거. 그쵸. 저택에서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올드머니가 그러니까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닌 게요. 뭐 하나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예술이나 문화는 어릴 때부터 충분히 잘 누린 사람들이 잘 알겠죠. 클래식 공연을 가는데 돈이 갑자기 생겨서 부자가 되니까 이런 것도 가봐야지라는 느낌으로 간 사람하고 네. 어릴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계속 갔던 사람하고 클래식 공연에서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갑자기 간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미술관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티켓 줘가지고. 그렇죠. 뭐 유럽에 좋은 미술관을 가도 미술관에서 미술관 건물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건물 앞에서 사진 찍고 뭐 작품은 안 둘러보고 집에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거 유리창 나와야죠. 루브르 박물관 유리창 나와야죠. 근데 박물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또 작품들을 거기서 본 게 좀 아쉬우면 예. 사고 싶다 이런 사람 있으면 파리에 가면 뭐 파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에 가면 다들 그림 파는 갤러리들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런 작품 저 작가의 작품이 어디서 찾아가지고 가볼 수도 있고 가서 뭐 살 수도 있고. 경매. 올드머니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동안. 이런 걸 지금 부자는 아니지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죠.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몇 개국을 단시간에 돌아가지고 남는 건 기억에 아무것도 없고 사진밖에 없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한 군데를 가도 좀 진득하게 있다가 충분히 누리고 문화라는 건 누려야 알죠.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음식도 먹고 경복궁도 가봐야 되지. 그냥 한국에 와서 사진만 100장 찍고 집에 가면 소용없잖아요.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을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침 7시부터 시동 걸고. 맞아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백화점이 여행업 진출하는 얘기했잖아요. 백화점이 그런 여행업 하기 왜 좋으냐면 참고로 우리나라 백화점의 VIP 고객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 2020년에는 네. 31%쯤 됐어요. 전체 매출에서 VIP가 소수잖아요. 네네네. 몇 프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31% 차지했는데 2024년 기준으로 45% 차지합니다. 더 커졌어요. 아마 올해 끝나고 정산해보면 거의 50 턱밑까지 갈 겁니다. 다른 주요 백화점들 대부분 50 언저리입니다. 즉 백화점에 가는 사람이 100이면 그중에 VIP는 5명도 안 될 수 있을 텐데 얘들이 반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켠에서 좀 신기할 수도 있고 한켠에서는 그냥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한켠에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산다? 돈을 100억 가진 사람과 1억 가진 사람이 똑같은 걸 써야 될까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소비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산업에 기여하는 게 있죠. 모든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 그거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쓰는 건 누군가의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비싼 상품을 누가 꼭지점을 찍었어요. 네. 중요한 건요. 그러면 그 다음 시장들이 자꾸 커져요. 그동안에 우리는 여행 가도 싸게 값싸게 막 빨리 쭈르륵 이것만 주로 해왔는데 그게 갔다 오고 나니까 기억에 아무것도 안 남고 저런 여행은 그냥 유튜브 보는 게 더 나을 것도 같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못하지만 부자가 저렇게 갔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여행이 좀 저변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설계가 되니까 예전 같은 방식으로는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피라미드가 높아질수록 더 커지는 거랑 맞아요. 비슷한 거네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불편할 게 전혀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은 웬만한 서민 집에 가도 명품 백이 있어요. 왜 이거는 안 불편합니까? 난 이게 너무 불편한 거거든요, 사실은. 백을 왜 사요? 필요도 없이. 에코백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카푸란 말도 너무 속상한 말인 거죠. 현대차 좋습니다. 예. 왜 독일차를 난립니까? 그거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럼 비싼 차를 사면 내 지위가 올라가는 착각 때문에 카푸어가 존재하죠. 거기다가 짝퉁은 왜 삽니까?
비싼 거 사기 뭐 그러니까 싼 걸 가짜를 이거 사실 그냥 내가 싼 거 사면 되고 뭐 무신사 가서 뭐 옷 사 입어도 되고 다이소 가도 되고 많잖아요 대안들. 네네네. 근데 왜 과거의 사람들은 못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 오히려 물건 좋은 거 안 살게, 비싼 거 안 살게, 내 형편에 맞는 거 살게, 차 국산차 살게. 대신 내 경험만큼은 내가 매일 그렇게 여행 갈 것도 아니고 한 번 갈 때 진짜 부자들이 누렸던 거 나 한 번만 누려볼게. 식당도 15만 원짜리 한번 가보자. 어떤 게 더 건강한 삶일까요, 사실은? 그 후자 쪽이라는 거예요. 경험 저는 더 자체가. 후자 쪽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험은 온전히 내 기억에 남아서 그런 경험을 한 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 이런 게 필요했구나.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자영업을 하더라도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디어가 너무 빠네요. 왜? 경험이 빠나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늘 비슷한 것만 파니까 어렵죠. 기성세대들이 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이거 비슷한 건지 모르겠네요.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점심을 김밥은 먹지만 커피는 스타벅스 마시고 싶어. 약간 이런 것도 비슷한 겁니까? 그건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벌써 10년 전, 20년 전 버전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커피를 먹고 뭘 더 비싸게 뭘 더 싸게 먹고의 판단 기준은 누가 매길 수 없어요. 개인의 기준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작은 사치라도 나를 위한 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살아갈지를 왜 사회가 정해서 자 밥은 10,000원짜리 커피 후식은 무조건 밥보다는 싸야 됩니다. 이건 누가 매겨요? 그거 매기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성이 없구나. 그게 정답이네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꽉 막혔구나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식성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난 라면이 너무 좋아. 그럼 삼시세끼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라면을 삼시세끼 먹다 보니까 밥값이 세이브가 되게 되겠죠. 그냥 밥 사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아낀 돈으로 나는 그러면 집에 의자는 좀 좋은 거 부자들이 쓸만한 의자 하나 사놓게. 이게 사치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의자 하나가 고장이 날 게 아니죠. 의자가 기계가 아니니까 고장이 아니고. 그쵸, 가구야 뭐. 몇십 년, 한 50년 썼다 그러면 예. 아무리 비싼 1,000만 원짜리 가구에도 50년 나누기 하면 또 가격이 훅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50년 후에 물려주면 되죠. 앤티크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100만 원짜리 의자를 샀다. 이거 50년 쓸 건데 1년에 2만 원씩이야. 이거 너무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까? 금방 엎어져요. 이게 자기 합리화 이견으로 보시는 것보다 소비에 있어서 어떤 소비가 좋은 소비냐라고 누가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명품백 산 거는 어떻게 봐요? 명품백은 안 사도 될 사람, 아니 자기 월급 같은 돈을 써가지고 백을 사는 거는 그거는 원래 부자들이나 할 소비고 근데 한국은 부자가 아닌 웬만한 사람은 다 샀다 이거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더 끔찍하고 미친 일인 거야. 비싼 커피 마시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획일화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거고. 우리가 남이 하는 걸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경험 소비를 하더라도 경험 사치를 하더라도 남이 했다고 저거 따라가야지 이거보다도 각자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여행에 힘쏘는 사람이 있고 난 여행은 싫어. 나는 뭐 어디 멀리 가는 거 싫어하고 대신 나는 그림이 좋아. 이 사람은 전시 열심히 보러 다니고 아니면 가끔씩 아트마켓 가서 그림도 한 장 사고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치, 경험 사치가 되는 건 거죠. 모든 사람의 경험이 똑같은 것, 그것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소비를 하면 잘못하면 엄마한테 등짝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점심 맨날 굶고 돈 모아서 200만 원짜리 전시회 갈 거예요 라고 하면 이게 참 우리의 그 기존의 소비의 틀? 이게 좀 무섭기는 해요. 또 좀 많이 획일화되어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라면 나왔다고 사회적 질타를 맞았어요. 무슨 라면에 블랙이 붙고 라면이 어떻게 몇천 원이야. 1,000원대 초반이어야지. 근데 그런 라면들이 지금도 팔리죠. 질타는 누가 하냐면요. 언론들이 보통 노이즈를 만들어서 자꾸 이슈거리를 만드는데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 소비력 꽤 높아요. 그럼요, 높죠. 솔직히 라면 말고 딴 데 가서 비싼 것도 더 잘 먹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불필요한 강박이 될 거고 기성세대가 어떤 걸 썼다고 다음 세대가 어떤 걸 써야 된다 이것도 이제 폭력적인 거죠. 엄마가 등짝을 때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엄마 돈으로 했을 때는 등짝 때려도 돼요. 근데 본인이 내가 벌어서 샀다 이걸 엄마가 왜 때려요. 자기 돈인데. 엄마 카드 몰래 갖고 왔을 때는 이제 혼나야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엄마 거니까 엄밀히 절도인 거죠. 엄마 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혼날 이유인데 여기서 그런 소비를 하는 게 10대들이 아니잖아요. 20대, 30대 직장인 자기가 번 돈인데 자기가 그거 하나 못해요? 그럼 자기가 벌어가지고 뭐 어디다 써요? 엄마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어도 어떤 소비를 하시건 간에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세상이 훨씬 더 나이스한 게
유럽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보다 명품 안 좋아했었어요. 왜? 그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정했거든요, 다. 우리는 내가 뭘 좋아할지를 내가 안 정하고 우리 사회가 자꾸 정했어요. 명품백 한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차는 그래도 뭐 어떤 걸 타지,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런 걸 좀 지워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버렸어요. 아직 못 버리는 사람은 소수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은 과거의 소비 그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경험 사치 시대로 가고 또 작은 사치 시대로 간다. 이렇게 또 봐야겠네요. 그렇죠. 경험 사치라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치란 말을 써서 막 엄청 비싼 것만 쓴다고 생각할 텐데 네네네. 그동안 우리는 물건 사치의 시대를 살아왔었어요. 누구나. 수입 자동차는 그럼 부자만 탔습니까? 아니죠. 실제로는 타면 안 돼 할 것 같은 사람도 다 탔잖아요. 명품백도 마찬가지, 비싼 가방도 마찬가지 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3년 연속 수입차 판매 대수 감소세입니다. 그리고 명품 감소세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명품은 전 세계가 지금 감소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 비싼 시장, 예. 럭셔리 시장에서 손에 쥘 수 있는 물건 시장은 감소세인데 여행이나 고급 숙박 시장은 상승세. 경험 시장. 경험 시장이. 이런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또 돈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하면 부자들이 저런 쓰는데 배 아파. 나랑은 다른 세상이야가 아니고 그러면 어디 투자해야 될까도 누군가는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명품 회사들 중에서도 지금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명품 중에서 제일 비싼 명품은 되는데 옛날부터 유명했지만 안 되는 데도 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 요즘 어디에 공을 많이 들이냐? 여행에 공 들이는 회사들이 생겨요. 그 중에 럭셔리 하나가 브랜드가 여행을요? LVMH 같은 회사. LVMH는 루이비통 있는 회사죠. 네네. 루이비통의 뉴욕 맨하튼에 있는 스토어가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 보통 어떤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 외벽을 이렇게 가림막으로 가려놓죠. 거기 공사 지금 중. 공사 중 가림막이 네네네. 어떻게 돼? 공사 중 가림막이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 가림막이 아니고 루이비통 뉴욕의 맨하튼 매장의 가림막은 대형 여행용 트렁크예요. 루이비통 트렁크. 사진만 보면 무슨 걸리버 여행기 같은 느낌이에요. 대형 트렁크 여기 와 있지? 트렁크 가림막 만드는데 6개월 걸렸다 그래요. 가림막 값만 어디 한국의 강남의 아파트 값 넘을 수도 있죠. 그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 공사 중 가림막만. 가림막만.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인증샷도 찍으러 가고요.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CG 같죠? 예. 실제 가림막이에요. 그리고 샹젤리제 거리에 지금 호텔 하나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것도 LVMH가 호텔 공사장 가림막을 대형 트렁크로 했어요. 왜 그럼 얘들은 대형 트렁크에 이렇게 자꾸 쓰느냐? 그것도 자기네 회사 로고 막 박혀 있는. 그 루이비통의 모테가 대형 여행용 트렁크예요. 지금은 제트기 시대니까 다들 뭐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19세기에 유럽의 귀족 부자들은 호화 열차 타고 여행을 다니고 그 열차에 그 트렁크 끼고 다녔어요. 그거 파리 올림픽 그 개회식 할 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차가 지금 시대 사람들은 너무 기차면 너무 옛날 거 아닌가 싶잖아요. 여전히 호화 열차 존재합니다. 그 우리가 추리소설에서 봤던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그게 다 사라질 것 같은 걸 다 되살려 놓은 게 있습니다. 침대칸이 있는 거요. 침대칸도 사진 보면 깜짝 놀라는 게요. 그냥 침대칸 정도가 아니고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보여요. 우리가 아는 기차 티켓에다가 동그라미를 몇 개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의 객실이에요. 그냥 그 안에 호텔방 하나 있는 거예요. 호텔방도 있고 뭐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런 사업을 해요 지금도. 유럽도 그렇고 뭐 동아시아에도 그런 기차 다닙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 벨몽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벨몽드가 LVMH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여행용 트렁크는 여전히 유효한 비즈니스고 호화열차 여전히 유효한 비즈니스고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는 남들이 잘 못 갔던 거니까 오히려 과거의 방식이 더 남들이 못 해본 희소한 방식인 거잖아요. 더 선택이 되겠죠. 주로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런 여행이나 고급 숙박 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진출하는 게 지금 언급한 그 회사 말고도 수많은 회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점점 시장이 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백 사거나 시계 사거나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명품 브랜드 중에서 이런 거 잘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희비 꺾을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여행을 떠난 사람들도 패키지로 다니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다닐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런 여행은 4명이나 6명씩 다니는 거예요. 수십 명씩 그렇게 다니는 죄송합니다. 게 아니고 제가 몰라서 안 가봐가지고.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사실은 우리가 보통 비싸면 예. 그냥 경험은 똑같은데 누구나 똑같은데 쟤들은 비행기 좋은 거 타고 잠만 좋은데 자겠지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험치 자체가 달라요. 밥을 다 그냥 미슐린 이런 데서 먹고. 아니 그것도 뭐 그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지에 만약에 어떤 미술관을 가도 우리는 미술관 줄 서가지고 네네네. 빼곡한 데 돌아다닌다면 네네네. 미술관을 빌려서 또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직접 등판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죠. 설명을 직접 듣는 것하고 그냥
종이에 있는 거 몇 장 보고 하는 것 정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듣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아닌데 내가 궁금한 거 물었을 때 답을 진짜 전문가가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 들었을 때 훨씬 더 문화적 체험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화의 체험의 깊이를 더해주는 게 경험사치예요. 비싼 돈을 쓴다가 경험사치가 아니고. 그래서 아. 대신 돈은 난 없다. 근데 충분히 경험의 폭을 넓히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충분히 잘 누려본 사람들은 그 답을 알아요. 가령 F1도요. 제가 아까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도심에 사는 F1 대회 같은 경우 싱가포르나 모나코는 도심에 사니까 네. 원래 F1을 좋아하고 모나코든 싱가포르든 많이 가본 애들은 어떤 집은 에어비앤비, 어떤 집은 이게 보이더라. 아. 저 집은 좀 싸게 구하면 티켓 없이 우리가 뭐 차 100대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F1의 현장에 왔어. 현장 창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가끔 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본 사람이 알죠. 그 동네 좀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은 저 집이 제일 싸면서 충분히 누려. 이런 거는 누가 찾아요? 그 전에 가서 몇 년 동안 해본 애들이 알죠. 몇 년 동안 공짜로 한 건 아닐 거잖아요. 돈을 썼을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요. 경험의 폭이 충분히 넓은 사람은 오늘은 조금 쓰지만 누적해서 꽤 쓴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당장 확 쓰는 거지만 누적하면 그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건 돈은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 경험사치도 지금 사회 양극화의 단면을 또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 지금까지 하신 거는 사실은 이 양극화의 제일 위에 끝점에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양극화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소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죠. 2025년이 대표적으로 소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한 해였는데 근데 이게 또 양극화라는 말이 우리가 예. 소득의 양극화, 사회의 어떤 격차도 심화되고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소비를 자꾸 넘기시는데 네. 보통 사회가 양극화되고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이거는 사실은 소비하고 무관하게 사회가 계속 그렇게 진화해 온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우리뿐이 아니고 뭐 대부분의 사회가 그랬죠. 예. 그러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비싼 걸 쓰는 게 맞죠. 그래야지 돈이 도는 거니까. 네네네. 다이소가 양극점 소비라고 불러요. 양극화 소비라는 표현보다는 양극점 소비. 다이소 싸잖아요. 네. 그러면 다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검소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아니에요. 다이소를 써서 그럼 돈을 아낀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아낀 돈을 어디다 쓸까요? 저축할까요? 저축 안 해요. 그 아낀 돈을 어떻게 쓸 건가는 또 자기가 정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 아낀 돈을 여행에 쓸 거고 누군가는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야구 보는 데 쓸 거고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살 수도 있을 거고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다만 제일 위에 있는 명품도 명품 중에서 제일 비싼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명품 중에서도 잘 안 되는데 되게 많습니다. 제일 싼 거 잘 되죠. 그럼 중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건 자영업도 마찬가지, 모든 업이 마찬가지인데 중간, 어중간한 건 더 이상 사업하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싸지거나 아주 비싸지거나인데 아주 싸지거나는 규모가 커야 되니까 이건 자영업이 못 하겠죠. 아주 비싸지거나를 자영업이 건드리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자영업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의 관성대로 수십 년 전에 먹었던 계속 똑같은 먹거리나 똑같은 거 팔아야 될까? 안 돼요, 그건 장사.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경험치가 부여된 상품들이 자꾸 나와야 되겠죠. 작년에 제가 라이프 트렌드 2025에서 메인 화두가 조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조용함이 이제는 비즈니스가 되고 소비가 되는 거예요. 왜? 시끄러운 세상이니까. 가령 식당 중에서도 조용한 식당이 있어요. 밥만 먹는데 대화 안 하고.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옆 테이블에서 너무 짜증나는 얘기하면 밥맛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침묵 식당이 있어요. 일행들 같이 가도 말을 하면 안 돼요? 대화 못하는. 말하면 쫓겨나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거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이 식당에 오면 안 되고. 침묵 카페, 침묵 술집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혼밥 혼술 되게 많이 하잖아요. 혼밥 혼술이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고 주류입니다. 그렇죠. 이제. 근데도 침묵이 보장된 공간은 아직은 극소수예요. 전국의 카페 술집 얼마나 많은데. 엄청 시끄럽죠. 이것들 중에서 가령 5%만 침묵을 기본으로 깔아둬도 좀 꽤 장사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자영업들도 이런 경험에 대한 변화를 많아지고 있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아니라 양극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산층 살만한 사람들도 이쪽에서 아껴서 내 경험 소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